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빠숑의 세상답사기 빠세 초대석에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가 좀 어렵죠. 시세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도 어렵다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 보통 아파트를 많이 하실 텐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말고 좀 다른 데 투자할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주식 수장도 연일 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고 한 5일 빠지고 하루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대체 투자 상품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에도 조금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간을 좀 이렇게 결합한 형태들이 뭐가 없을까라는 것들로 한번 찾아보니까 리츠라는 좋은 또 투자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츠를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구조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김열매 위원님 아마 2년 전에 모셔갖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신 거라서 잘 좀 기억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전문가분들을 좀 모시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또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좀 검증된 전문가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이제 오늘은 좀 특별히 국내에서 또 리츠를 또 운영해 보시고 계시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키움 투자 자산 운영의 멀티에셋 운영 본부의 ETF 운영 2팀에 계신 김도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ETF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초보거든요, 이쪽으로. 저도 이렇게 완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ETF를 운용하고 있어서 네네. ETF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도 있고, 그렇죠. 주식을 투자하는 ETF도 있고, 선물을 투자하는 ETF도 있고, 네. 채권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리츠를 투자하는 ETF도 출시를 해서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불려주셔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부자 언니 유수준이라는 전문가 나오셔갖고 방송을 했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주식 투자 개별 종목에 먼저 투자하기보다는 ETF를 먼저 해라. 그렇죠. 그 시장을 알아야지 개별 종목 시장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 개별 종목도 정확히 공부를 한 다음에 가격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기 좋겠다고 하는데 리츠도 ETF가 있었단 말씀인 거죠? 와.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저희가 리츠를 접근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아까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컨셉이 뭐냐면은 초보가 더 초보를 설명하는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반인 수준으로 정말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키움 증권하고는 다른 것이죠? 맞습니다. 보통 많이들 이제 혼동을 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아직 제가 증권인지 운용사인지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보통 키움 하면은 키움 증권, 영웅은 이제 HTS 이런 게 많이 쓰시니까 탑이잖아요, 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움 증권을 많이 아시는데 이제 저희는 키움 증권의 자회사이고요. 이제 자산운용사는 이제 보통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펀드를 운용하는, 그래서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 이제 국내 리츠, 해외 리츠도 있겠지만 한번 이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리츠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관련 상품을 좀 준비하면서도 저희 부모님께도 많이 설명드리려고 해봤어요. 근데 좀 쉽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세요? 주식도 좀 하고 계시고 해외 주식도 일부 하시긴 하는데 그 정도면 리츠를 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또 의외로 계속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결국 부동산 공동 투자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이건 주식이 아니고 금융권 투자가 아니고 부동산을 공동 투자하는 것이다. 일단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이런 얘기 좀 자주 했는데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돈 좀 모아서 저 건물 하나 사자. 뭐 이런 얘기를 남자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 건물 좀 내가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우리 그냥 엠빵하자. 맞습니다. 네. 돈을 또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를 좀 공식적으로 해주는 게 리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공동 투자를 공식적으로 해준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랑 할 때도 막상 진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 그거 되게 불안한 거고, 그렇죠.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조합을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이제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에서도 인가를 해준 거거든요. 리츠라는 그렇죠. 거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도 인가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인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우량한 자산을 공동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이 리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단 자료에 보시듯이 가운데 있는 게 좀 리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리츠다. 맞습니다. 사실 리츠도 결국에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결국에는 뭐 하는 회사냐, 뭐 다른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오직 부동산 자산에만 투자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일반적인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 회사들과는 다르게 뭐 저희가 뭐 그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뭐 이런 수익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그리고 또 이 배당도 90% 이상을 꼭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츠의 어떤 요건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고 이 요건은 꼭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 그 배당 가능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가능 수익에서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꼭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즈니스 구조가 투명하다. 그래서 저희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쉽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 그다음 부동산에만 딱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거에 투자된다고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좀 그런 좀 깔끔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장표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연관된 회사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리츠라는 회사는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이거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AMC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AMC.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 회사를 대표해서 결국 운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운용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살지 뭐 땅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물을 올리고 이런 것 다 포함될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사고 어떤 임차인에게 임대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 좋아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AMC라는 운용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또 이 운용사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투자된 부동산 자산은 실제로는 그 신탁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행에서 보유를 하게 되어서 뭐 근데 왜 이런 구조를 가지느냐는 아까 말한 어떤 믿음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모든 권한이 한 어떤 개체에 좀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뭐 요즘에 뭐 주식시장에서 횡령 이런 뉴스들도 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도 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츠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감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은행에서도 이게 따로 자산을 따로 분리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안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리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단순한 그림인데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을 보니까 한 번에 좀 이해가 됐던 것 같고 저 부동산 투자회사에 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AMC라고 하는 운영사가 있고 또 이것들을 또 위탁 소유하고 또 갖고 있는 신탁은행이 있다라고 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좀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까 이제 이 이익 수익의 임대 수익의 90%를 배당한다고 했는데 이상을 그러면 좀 이게 일반적인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일반 이게 리츠가 아닌 다른 주식 상품이다, 금융 상품이다. 그러면 보통 배당을 한 몇 프로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배당을 충분히 이익을 잘 내고 있고 꾸준히 이런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한 3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90% 수준을 내는 거는 리츠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90%를 내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 어쩌면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훨씬 더 그 성장에 투자를 해라. 오케이. 이런 투자자들의 요구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이라는 건 좋긴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게 될 수 있죠. 오히려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워서 그렇죠.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죠. 그럼 리츠는 오히려 시세 차익보다는 이 안전적인 임대 수익, 배당 수익이 더 주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배당 수익이 주 수익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리츠는 사실 이 리츠도 좀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3호 리츠, 공모 리츠로 나뉘고 그다음에 공모 리츠 중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리츠가 있고 아닌 일반 리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다 상장 리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장이 안 돼 있는 리츠들도 있겠군요. 진짜. 그렇죠. 사실 숫자로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3호 리츠라는 거나 뭐 아니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리츠는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매수 매도 하시듯이 그냥 리츠도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PC에서 또는 증권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리츠가 훨씬 더 일반인들에겐 투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장 리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만 더 추가하게 되면 이제 이걸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도 리츠 자체가. 그럼요. 이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차피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 팔아서 청산을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뭐 이거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를 한 주주들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 역시 주주가 될 텐데 이 주주들이 결국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결국 똑같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산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렇게 매번 주주들이 결정해서 어떤 청산이나 이런 뭐 어떤 신규 자산 매수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MC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주로 이 리츠에서 이 리츠의 자산들을 전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츠는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주가라는 것으로 가격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이 막 변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 변동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움직이는 것은 어떤 뭐 새로운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수급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제 많이 오늘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고 팔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좀 가격이 내리고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이게 항상 이런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매우 좋은 자산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투자 자산이 요즘 가격이 오르고 있다더라.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분석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의미 있게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청산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리츠가 하나의 부동산 자산에만 투자되어 있는 것이 보통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자산은 뭐 AMC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걸 매각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매각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매각했을 때 그 매각 차익, 그 차익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그 배당 가능 수익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있으면 그 역시 90% 이제 배당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이제 좋은 처분 결과가 나오면 갑자기 큰 배당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맥커리 그 상장되어 있는 게 뭐죠? 맥커리 인프라. 맥커리 인프라. 네.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회사죠, 맥커리 인프라. 그것도 역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 펀드. 인프라 펀드. 네, 입니다. 인프라 펀드이고 그 종목은 이제 인프라 자산,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펀드로 민자 이런 개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츠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서 좀 하나의 진짜 특정 상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예, 여기 이제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네. SK 리츠인데요. SK 리츠 이 장표를 앞서 보여드린 거와 똑같은 형태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가운데에 예. 있는 게 이제 SK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부동산 투자 회사.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SK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제가 이제 SK 리츠를 가져온 이유가 투자한 자산이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되게 좀 심플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종로의 SK 서린 빌딩인데. 저 본사 아니에요, SK?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 예. 주 네네. 그가 들어가 있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SK의 계열사의 뭐 이렇게 주요 부서나 네네. SK 주 홀딩스가 들어가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이제 SK 빌딩이 되겠고, 네. 그다음에 SK 주유소 중에서도 이제 뭐 전부는 아니고 전국의 주요 116개 정도 직영 그런 건가요? 직영입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되고 있는 그 자산들을 네. 원래는 이제 SK의 계열사들이 들고 있었어요. 네. 계열사가 들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번에 이제 SK 리츠라는 종목을 이제 리츠를 만들게 되면서 이쪽으로 자산이 다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합쳐서 1.8조 원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 서린 빌딩이 약 1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이 주유소가 한 0.8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도? 예. 딱 봐도 안정적인데 저기는. 그렇죠. 저 건물은 공실이 없고 일단. 맞습니다. 월세를 안정적으로 낼 거고. 네. 주유소는 뭐 기름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네. 저기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현금 장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저희가 주유소가 버는 이익에 따라서 이 임대료를 내는 구조는 아니고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이제 임대 수익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딱 보시듯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친구들끼리 저 빌딩 하나 사볼까? 뭐 이런 사실 저희가 상상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공동 투자를 했을 때 상상을 했던 그런 자산들보다 좀 더 우량한 투자,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리츠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또 일부러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좀 써봤어요. 그래서 이 1조 8천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이제 부동산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리츠에 결국 3개월마다 임대 수익이 한 185억 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3개월마다? 그렇죠. 야, 이게 1% 아니에요, 1%? 그렇죠. 지금 1%니까 결국은 연으로 따지면 한 4%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게 부동산으로 따지면 캡레이시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자산 대비 얼마 임대 수익이 들어오냐. 이거 비슷한 개념이 이 리츠에서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5억 원이라는 수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당금은 110억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배당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10억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110억 원이 전부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100주다 했을 때는 뭐 한 주당 이번에 배당금이 100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번 3개월 동안은 이제 만 원이 들어왔겠는 거죠. 만 원. 그런 식으로 제 주식 계좌에 계속 그 배당금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듯이 제가 투자자도 좀 적어놨는데 SK 주 홀딩스가 50% 정도 들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 그다음에 저희 일반 투자자 같은 분들이 같이 투자를 해서 이 SK라는 리츠라는 종목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임대 수익은 185억 원인데 왜 저희한테 주는 배당은 110억 원밖에 안 되냐? 그거는 사실 그 리츠도 비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것은 이제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왜냐하면은 뭐 사실 상가 건물 같은 거 많이 투자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뭐 레버리지 투자, 그래서 거의 뭐 8-90% 가까이 하죠. 그런가요? 50%만 해도 낮은 거고. 그런가요? 법인 투자하게 되면 80%까지 보통 대출을 받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리츠는 이제 아마 이게 규제일 텐데 그 LTV 60% 이제 그 이내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보통 리츠도 회사다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회사채. 예, 그래서 자기들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많은 좀 관련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AMC라는 회사 이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부 비용이 나갈 거고 네. 이제 결국엔 그거는 뭐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약에 운영진이 있다면 그 운영진한테도 임금이라는 거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런 것들을 차감을 하고 이제 남은 이제 수익에 대해서 좀 배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밑에 이제 배당액도 같이 적어 드렸었네요. 제가 아까 100원이라고 예시를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71원 배당이 되었고요. 한 주당 가격이? 예, 한 주당 가격이 6,890원. 네, 맞습니다. 6,890원인데 네, 71원을 이제 최근에 배당을 했었고 1% 이상이네요. 지금 4.1%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배당 수익률을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어떤 명확한 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비싸냐 싸냐 이런 거 판단할 때 가장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이 뭐 그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우량 임차인이라는 장점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빌딩이 워낙 그 서울에도 되게 중요한 이제 도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투자자들이 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리츠의 가격이 지금 6,89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이 좀 이제 좀 프리미엄을 받아서 좀 다른 종목들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은 반대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상업용 시설들이 캠레인이 좀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와 좀 비슷한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배당 수익률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네, 좀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인데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기준금리도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받아도 하고도 남겠네요. 대출이자 감고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츠에 대해서 SK 리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리츠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좀 제한할 수 있고 좀 장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리츠에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장표는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직접 투자의 경우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오늘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온 채널이 부동산 실물 위주로 좀 투자를 관심 있게 봐주셨던 상품 토지 뭐 지식산업센터 뭐 그런 등등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이제 리츠 투자의 매력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데요. 일단 리츠 투자 가장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우량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우량자산이다. 네, 좋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저도 뭐 나중에 좀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기도 했는데 뭐 그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자산들보다 좀 더 우량한 자산이다. 좀 그런 점들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의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 또한 우량 임차인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SK 서린 빌딩 보니까 뭐 전혀 임차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주유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제 상업용 시설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이제 이런 임차인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임대차 보호법이 엄청 강화가 돼가지고요. 일단은 이게 예전에 저렴한 임대료로 쓰는 임차인 분들이 나가고 좀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좀 임대 수익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돼요. 명도가 어려워. 상가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 4년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솔직히 뭐 이제 임차인 분들은 또 사정이 있겠지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명도라든지 아니면 좀 투자 가치를 올린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러니까 임차인 관리라는 게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사실 저 같은 일반인한테는 부동산 한번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거 진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 힘들어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뭐 이렇게 상대방 분과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저 같은 일반인한테 어려운 점이었는데 사기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항상 네. 걱정되고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돼요. 그렇죠. 뭔가 저 같은 이제 초보는 좀 당하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네요. 예, 이게 우량 임차인이라는 게 아까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가 이제 본인 이제 그 회사가 들어와 있었지만 다른 경우에도 뭐 이런 저희가 투자하는 그 지역 자체가 예를 들면 강남이나 이런 뭐 이렇게 종로나 이런 주요 빌딩인 경우에는 보통 그 임차인들도 저희가 꽤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제 좀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우량하다는 것이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투자하는 자산은 우량한데 저희가 필요한 일단 금액 자체는 소액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것이 또 이제 투자 금액이 작아도 괜찮다. 물론 커도 되는데 작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또 큰 장점이고요. 특히 2030 분들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아직 안 해보셨던 분들이 접근하기는 되게 좋네요. 그렇죠. 부담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임대 관리나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네. 물론 다만 이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문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빌딩을 그 전문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의 그런 경제라는 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일단 가치를 더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개인적으로 투자했을 때도 이자 비용이라는 게 나오고 이 리츠에서도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이자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리츠라는 큰 회사보다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좀 더 높은 이제 이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대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낮은 이율로 그 자금을 조달해 와서 투자를 하게 된다 리츠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세금 같은 부분은 일반적인 투자에선 정말 그 세금이 좀 저는 많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 자기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다주택이냐 아니면 아니면 여러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도가 적용되는 것도 다르고 뭐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리츠에서는 일단 그 국가에서 꽤 많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보다는 좀 부담이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금 부분이야 뭐 압도적으로 지표건 뭐 비교도 안 되죠. 워낙 이쪽 실물은 투자하는 것 자체가 중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가 다 중과입니다. 거기는 투자자들 베이스는. 그러니까 주택으로 1주택자들한테만 조금 감면 혜택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중과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매도 현금화 부분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무래도 실물이다 보니까 이 자기가 만약에 급하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매도를 이 정도 가격에는 매도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원하는 가격에 항상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텐데 이 리츠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상장 리츠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상장 리츠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보통 다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죄송합니다. 원하는 가격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원하는 가격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현재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제든지 매도를 하실 수 있고 또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황금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시세대로만 팔면은 언제든 팔리는 것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들은 이게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할 정도로 매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리츠 투자의 장점을 부동산 실물 자산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리츠의 장점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실물 부동산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또 이 리츠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되면 리츠가 실물 자산보다는 수익률이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제일 이제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리츠가 세금을 그러면 하나도 안 내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가 일단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으로 감면 혜택이 좀 많다. 그래서 좀 제가 정리해 온 이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세금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금이 이제 부동산 그 투자 회사 이 니츠 내에서 발생하는 이 법인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고 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정리한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 리츠라는 건 이제 회사니까 법인세를 내야겠죠. 법인세라는 건 보통 그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차감하고 나서 일정 부분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그 일단 법인세는 통상적으로 리츠에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리츠도 이익을 너무 많이 내고 만약에 그거를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그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제 이 수준을 이제 그 배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배당하는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인세를 왜 안 내는 것은 그 회사가 배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이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마치 법인들이 그 비용을 차감하고 나서 남은 이익에서 법인세를 내는 것처럼 리츠에서는 이익 그 배당을 한 배당금은 이제 이익금에서 제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이제 이익금을 이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리츠 법인 내에서는 배당을 할 이제 금액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 뭐 세율이 있다고 해도 배당 금액이 거의 법인세는 대부분 다 0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비용 처리하는 거죠. 저희 뭐 그렇죠. 개인 사업자들이나 법인 사업자들 아실 테지만. 그렇죠. 비용 처리할 게 없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배당으로 비용 처리를 하겠다. 뭐 그런 그렇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왜 배당이 비용이냐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취지 자체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사실은 그 리츠를 통해서 그냥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지나가는 이제 라인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는 이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예,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런 혜택을 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라는 부분도 이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분명히 부동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 재산세에 대해서 0.2%로 단일 세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과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예. 중과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재산세라고 하지 않고 보유세라고 하잖아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네네. 그 종부세 부분도 없는 거죠. 뭐. 예, 종부세 부분도 없는 것이고요. 야, 이건 너무 좋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이 상장 이제 공모 리츠에만 좀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공모 리츠에서는 종부세 없이 이제 단일 세율로 딱 적용이 되는. 리츠만. 네, 리츠만. 왜냐면 이 법인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내더라고요.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갑자기 분양 전환을 해버리고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인원 한남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4년인가 5년 때 있다가 임대로 하다가 분양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종부세 부담되니까 바로 그냥 분양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거랑 근데 여기는 아예 종부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법인 입장에서도 좋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사실 이제 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이제 리츠가 많이 발달된 시장들의 그런 이제 감면 혜택들을 좀 많이 참조해서 저희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일 텐데 이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사례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좀 감면이 검토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들도 이익이 생기면 분명히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솔직히 그게 궁금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 리츠에서의 세금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그래서 얼마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한테 떨어지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도 두 가지로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배당 소득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일 수 있고 리츠에선. 그런데 배당 소득 말고도 저희가 예를 들면 리츠를 주식시장에서 5,000원 주고 샀는데 6,000원 주고 팔았다. 몇 년 뒤에. 그랬을 때 그럼 1,000원의 이익이 남잖아요. 그것이 이제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당은 배당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양도소득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일반 국내 주식과 비슷한 원리인데 국내 주식을 저희가 매도하고 했을 때는 그 매도 차익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와 이제 거의
맞게 이제 리츠에서도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식이랑 똑같다고 봐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또 양도세를 부과하려다가 또 네. 연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식 그 제도가 이제 양도세가 적용이 됐을 때는 이것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비과세다. 국내 거주자 개인의 경우에는 네. 비과세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직접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매매 차익을 거뒀다. 제가 네. 빌딩을 뭐 100억 주고 샀다가 뭐 150억에 팔았다 해서 50억의 이익이 나오면 거기서 양도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세금을 분명히 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리츠로 투자가 돼서 제가 그 리츠 내에서도 그렇게 빌딩을 사고 팔았을 때 분명히 이익금이 남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의 가치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제가 5,000원에 샀을 때 5,000원에 샀다가 5,000원에 샀지만 지금 주가가 예를 들면 7,500원이 되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2,500원의 이익을 남겼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비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엄청 큰 차이죠. 예.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나오는 그 배당금,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이자 소득이나 아니면 주식의 배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4%의 그렇죠. 세율이 15.4%. 적용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종합소득과세 해당이 보통 다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돈이 많으신 이제 분들은 이제 그런 종합소득과세도 많이 네.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리츠에서의 배당소득은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9.9%로 세율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3년 이상 보유 시에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특별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23년까지만 일단 이제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작년 말까지만 이게 해당이 된다고 원래는 이제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장이 되었어요. 이제 그만큼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리츠 투자 활성화를 좀 펼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3년도 전까지 매수하신 것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를 하셨고 이런 이제 신청을 약정하셨을 때 이제 이런 단일 세금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도 꼭 참고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좋네요. 진짜 세금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 맞습니다. 예, 일단은 큰 혜택이 있다. 네, 맞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보통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리츠 같은 경우 세금 때문에 투자 안 할 일은 없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제가 또 부동산에 워낙 규제를 많이 맞습니다. 받고 맞습니다. 중간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동산 대비해서도 특혜인 것 같고 아니면 금융권에 있는 다른 거에 비해서도 특혜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맞나요? 정부가 뭔가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걸까요? 예. 이게 사실 정부가 이런 이제 혜택을 주면서 이 리츠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 구조 이런 거와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선진국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게는 미국. 그렇죠. 미국이 이제 리츠가 가장 발달된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미국에서는 뭐 1970년도, 80년도 이때부터 이제 리츠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은퇴자들이 이제 투자할 적당한 투자 대안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억지로 리츠를 만든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쯤 이제 이 리츠라는 제도가 활성화되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츠라는 것이 이게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주식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좀 투자 자산 이제 확실한 실물 자산이 있고 임대 수익이라는 좀 확실한 투명한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주식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냥 저금을 해놓기에는 분명히 좀 이자 수익이 좀 아쉬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걸 투자해 놓기에는 은퇴자들은 이제 더 이상의 수입이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자기가 투자한 자산이 너무 불확실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 이제 리츠다 해서 이 리츠라는 것들이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이 기업들의 측면도 있어요.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 자산을 사실은 매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익성이 좋은 자산은 아닌 것이거든요. 기업들은 사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것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자산들을 사실은 리츠로 이제 빼내고, 그러니까 리츠에 파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회사들은 수익금이 생기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신규 이제 더 자기들이 본업 더 잘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선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대선 주자들 토론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많이들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런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이 좀 이런 부동산 같은 본업이 아닌, 그쵸, 이런 그쵸? 본업이 아닌 좀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는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화시키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기존 선진국들의 이제 과거 사례들처럼 이제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이렇게 리츠라는 이제 제도를 통해서 유동화시켜서 그런 거기에서의 수익금으로 좀 더 회사들은 본업에 투자를 하고, 네. 이제 그와 동시에 이 리츠란 이제 이런 우량한 부동산 자산을 리츠라는 것에 넣어놓고, 이 리츠라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그쵸.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거두자. 이런 두 가지 투자자들의 측면과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의 측면,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선진국들에서 많이 성장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리츠라는 제도를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일본이랑 이제 싱가포르이 아까 제가 이제 좀 리츠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시작한 연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초반에 좀 성장을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제도적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는 이 도표를 같이 봐주시면은, 예, 2019년도,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처음으로 좀 큰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많은 세제 혜택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이제 연금이 들어왔구나. 예, 이런 네. 기금들에서 이제 이런 리츠 투자를 좀 제도적으로 해보자라는 이제 이런 이제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장 이 도표는 이제 상장 리츠 기준인데요. 이 상장 리츠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표는 이제 한국리츠협회에서 미래를 예상한 이제 검토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만큼 리츠가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상은 아니고, 이건 20년도에 예상은 아닌데, 지금 22년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제 2년 전 당시에 예상을 했을 때는 지금 리츠가 상장 리츠가 30개 예상했고, 이제 시가총이 한 17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네네. 아직은 그 정도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 리츠가 19개,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총 합치면 8.6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또 올해 이렇게 1월에 활성화 대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리츠가 많이들 인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소화시켜주고, 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런 대책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연기금 같은 기금들 투자 활성화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증권계좌 이런 데서 리츠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금 저축계좌에서도 이제 상장 리츠를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풀도 더 넓어졌다. 이렇게 네. 계속 이제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리츠가 성장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리츠 국내 이제 이런 상장 리츠 시장은 태동기다.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태동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기회가 많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뭐 무조건 지금 투자하면 오른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리츠들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우량한 자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우량 자산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작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 성숙기가 되면 언제 성숙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숙기라는 것이 되고 나면 그때는 분명히 우량 자산은 아니고 지금에 나오는 자산들보다는 덜 우량한 자산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좀 태동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